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혁신안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차기 민주당 당대표 선출 때 개딸을 비롯한 강성 지지층이 지지하는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종료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제1차 혁신안, 제2차 혁신안에 이어서 제3차 혁신안으로 대의원제 폐지를 사실상 완성하는 그런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김은경 위원장이 최근에 여러 가지 설화와 시부모 공양에 관한 진실성 공방 문제로 궁지에 몰린 나머지 오늘부로 혁신위원회 활동을 한 달 앞당겨서 조기 종료하고 대신에 비명계를 주축을 할 수 있는 대의원제 이걸 폐지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해설을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너 죽고 나 죽자. 나 혼자는 죽을 수 없다. 비명계, 친문계, 친낙계, 즉 대의원제를 기반으로 한 대의원들을 기반으로 한 정치 세력을 죽이고 대신에 본인도 혁신위원장 자리에서 조기 퇴진하는 그런 마지막 안을 내놓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차기 민주당 대표 선출 때 이제 그 대딸들을 비롯한 강성 지지층이 지지하는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임기는 내년 8월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판세로 보건대 소환장이 8월 17일자로 발부가 되어 있고 그날 서울중앙지검에 출두를 하게 되면은 이어서 이제 이런 순서를 밟게 됩니다. 소환장, 구속영장, 체포동의안, 그 다음에 공소장, 기소, 그리고 판결문. 이제 이런 순서를 밟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재명은 내년 8월은 고사하고 총선 때까지도 자리를 보전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10월 설도 있고 12월 설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금년이 넘어가기 전에 이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올 12월 28일 이전까지 당대표 임기 8개월 이전까지 일단 새로운 당대표를 뽑게 될 텐데 이때도 이재명의 아바타를 뽑아야 된다. 즉 개딸들을 기반으로 한 강성 지지층 친명계 세력이 당대표를 계속 석권해야 된다. 이제 그런 계획이 이번에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사실상 이 대의원제 폐지를 골자로 한 세 번째 혁신안. 그러니까 첫 번째 혁신안은 불체포 특권 이거 내려놓겠다. 이게 첫 번째 혁신안이었고 두 번째가 꼼수 탈당 방지하겠다는 거였고 세 번째가 대의원제 폐지인 겁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 지금은 이제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이 되겠죠. 당대표 선거에서 대의원제를 무력화하겠다. 이제 이런 말도 했고 그 다음에 현역 의원 공천 때 불이익을 강화하겠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말입니다. 그리고 중진, 원로, 정치인의 용퇴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서복경 혁신위원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 1표 투표 70%와 국민 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면서 대의원이란 이름이 빠져버린 겁니다. 사실상 대의원의 투표권을 박탈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권리당원의 60배, 그러니까 대의원 한 사람이 가진 표가 권리당원 60명의 표하고 맞먹을 정도였는데 갑자기 이 대의원을 거명을 안 해버린 겁니다. 거론을 안 해버린 겁니다.
당대표 선출 때 오로지 권리당원 한 사람 한 표하고 일반 여론조사, 권리당원 70%, 일반 여론조사 30%를 반영을 해서 당대표하고 최고위원을 뽑자.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대의원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다. 사실상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당법에 따르면요, 모든 정당은 반드시 대의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그냥 독단적으로 대의원제를 폐지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대의원제를 폐지하려면 정당법을 고쳐야 되는데, 그걸 이제 정당법을 고치려면 더불어민주당하고 이제 국민의힘이 서로 합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의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대의원제를 폐지하지 않으면서도 대의원을 사실상 유명무실한 유령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의원이 가지고 있는 투표권을 없애버리면 된다. 이제 이러한 사실상 꼼수 제안을 한 겁니다. 꼼수 제안. 꼼수 탈당을 없애자던 혁신위원회가 꼼수 제안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쉽게 당대표와 당 지도부를 장악할 수 있게 하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이 대의원제를 사실상 유명무실화하자, 폐지하자, 이런 주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정청래 최고위원이 줄기차게 주장해오던 바였습니다. 자, 이제 혁신위원회가 친명계가 주장해온 방안을 그대로 혁신안에 담아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혁신위원회가 출범할 때는요, 다들 이렇게 알았습니다. 혁신위원회가 치열한 토론 끝에 더불어민주당 당과는 무관하게 자기들끼리 토론을 해서 혁신안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당 지도부에 턱 던져주면 당 지도부가 본의 끝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행하는 거 보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어림 턱도 없는 상상이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렇습니다. 친명 지도부가 이재명이나 정청래가 생각하는 그 친명계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턱 던지니까 혁신위원회가 그걸 받아서 마치 혁신위원회의 자체 제안인 것처럼 내놓은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작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김은경의 혁신위원회는 사실상 이재명이 자신의 친권을 친정 세력들을 강화시키기 위한 친위 쿠데타, 혁명 평의회, 훈타, 친위 쿠데타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겁니다. 현역 의원 공천 받을 때 불이익도 드렸는데요. 현역 물갈이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의정 활동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 30%를 추려내서 경선에서 최도 40%까지 점수를 감산하겠다. 이런 건데요. 이거 살생부 만들겠다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의정 활동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사람들을 추려내겠다 했는데 평가를 누가 합니까? 물론 정량 평가를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뭐 법안 발의를 몇 건을 했느냐, 뭐 의정 활동에 몇 번 출석을 했느냐, 뭐 어떤 모임에 몇 차례 출석을 했느냐 등등등 따지겠지만 결국은 거기에는 정성 평가도 상당 부분 들어갈 겁니다. 당원들의 평가가 들어갈 겁니다. 이때 당원들은 누가 평가를 한다? 개딸들이 주축이 되는 거지요. 따라서 개딸들이 추려내겠다. 공천 주면 안 되는 사람. 현역 중에 30% 개딸들이 추려내겠다. 이건 수박을 추려내겠다 그런 뜻입니다. 수박 깨기를 하겠다. 수박을 물갈이 하겠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지난 총선 때는 현역 중에 하위 20%, 그 다음에 점수를 20%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30%를 추려내고 점수를 40%를 깎겠다. 경선이 유력시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에 있어서 점수를 40%를 깎는다는 건 나오지 마. 싸대기 때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너 창피대하고 나올래? 아니면 그냥 포기할래? 중도 포기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겁니다.
혁신위원회는 세 번째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시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 발전에 헌신하신 분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 주시기 바란다. 문장 참 비겁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전부 다 시자를 붙였어요. 극존칭 시자. 역임하시고 맡으시면서 헌신하신 용퇴를 결단하실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 주시길 시자를 5번이나 붙였는데요. 할 만큼 해먹은 분들은 이미 물러나시죠. 창피당하고 멱살잡이 당하기 전에 물러나시죠. 이렇게 협박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현역 중진들은 물론 이려니와 과거에 그 의원직을 여러 차례 역임하신 분들도 물러나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현직을 막론하고 의원직을 3차례 이상한 이런 중진들은 대개가 비명계입니다. 그러니까 비명계는 얼씬도 할 생각 말아라 이런 뜻이죠. 현역 중진들 그리고 지금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박지원, 정동영, 추미애, 천정배 이런 사람들 오늘 이 말을 들으면 귀가 굉장히 껄끄러웠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위원회 오늘 활동을 종료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는 9월 중순께까지 활동을 이어갈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이제 국회에서 혁신위원회의 모양새를 좋게 박수도 쳐주고 훈장도 가슴에다 하나씩 감사장도 달아주고 그렇게 해서 모양새 좋게 정기국회로 이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혁신위원장, 혁신위원들 공천 뺐지 후보로 다 물망에 오르고 이런 모양새이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조기 종료 문 닫아버린 겁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열하게 논의하고 논쟁해서 만든 피땀의 결과가 사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피땀의 결과가 저의 여러 일로 가려질까 그게 가장 두렵다. 명치를 향했던 칼끝이 정말 아팠다. 명치를 향했던 칼끝. 이것은 노인 폄하, 그 다음에 시부모 공양, 거짓말 이런 것을 가리킬 겁니다. 혼신의 힘을 죽을 힘을 다해 죽기 살기로 여기까지 왔으니 잘 받아서 민주당이 좋은 결과 낼 수 있는 혁신안이 되길 바란다. 이랬는데요. 이건 제가 그냥 요약을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김은경, 노인 폄하, 미래가 짧은 분들. 그랬다가 신우이의 폭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에 산다는. 그러면서 드러난 말이 시부모를 18년 봉양했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이런 의혹에 내몰렸던 겁니다. 그것은 곧 노인 폄하를 추스르기 위해서 대한노인회에 가서 했던 사과, 그날 지었던 눈물 이런 것들이 모조리 거짓말이라는 그 진정성이 제로라는 그런 뜻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물러날 데 없는 그런 코너에 몰린 나머지 이제 혁신위원회, 김은경의 혁신위원회를 종료한다고 말을 했는데 종료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해체당한 겁니다. 해체당한 겁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민주당은 먼저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은경 혁신위원회 드디어 끝났습니다. 혁신위원회를 계기로 해서 인편을 받고 금배지를 달아볼까 이런 꿈을 꾸었던 김은경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한바탕 꿈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